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셨던 중년 다이어트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지켜주던 각종 호르몬들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감소,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감소로 근육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비만과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덜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잘 먹으면 살이 더 잘 찌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건강한 중년 다이어트 방법과 건강한 중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잠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꾹 눌러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리버트 정보를 나눠주세요. 첫째, 잘 먹어야 한다의 뼈 있는 핵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내장기관도 함께 노화가 진행돼요.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고 피부가 처지듯이 장기가 늘어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장기들을 통해 우리가 섭취한 음식들이 에너지로 흡수되는데 이 기능 또한 원활하지 않게 되죠. 나이가 들면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먹어야 된다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 먹어야 한다는 건 아무거나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좋은 영양소를 적당히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 중에 가공식품이나 밀가루 같은 식품들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음식이라서 좋지 않은 음식이 아니에요. 인체는 밀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염증과 장 관련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각종 독소와 환경 호르몬이 가득하고 혈당을 치솟게 하는 가공식품 또한 인체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음식들이고요. 게다가 우리가 잘 챙겨 먹은 영양소까지 소모시키기도 하죠. 섭취한 영양소를 밀가루와 가공식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되고 지방을 잘 태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중년분들의 식습관을 봤을 때 큰 강점은 영양소가 풍부한 한식과 진짜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를 잘 챙겨 드시고 좋아한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간식을 습관적으로 먹거나 너무 자주 먹는데 간식은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간식도 끼니로 간주해야 해요. 활동량이 많지 않다면 간식을 먹을 필요가 없고 3끼 혹은 2끼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간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 폭탄이라 뱃살을 찌우는 빵, 떡, 미숫가루, 미스커피, 과일 주스, 과자, 뻥튀기, 말린 과일 등은 멀리해주세요. 우리 위장도 음식을 너무 자주 많이 넣어주면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이 떨어져요. 양질의 음식을 소량 넣어주는 것이 인체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예요. 둘째, 인공적인 보조식품 및 제품을 멀리하자. 누가 이거 먹고 살 뺐다더라. 어떤 게 살 빼는 게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혹하게 돼요. 방송에서 혹은 연예인들이 살 빼는데 효과를 좀 봤다는 제품들을 하나둘씩 사다 보니 어느새 쌓이고 방치된 제품들 혹시 가지고 있나요? 물론 어떤 제품들은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단과 운동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 보조식품만으로 효과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제품들이 진짜로 있다면 왜 비만 인구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지구는 무거워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건강에 좋다는 식품이나 제품, 영양제를 사게 되면 2가지 이상은 절대 두지 않고 사둔 걸 먼저 끝까지 다 먹고 난 후 컨디션이나 효과에 따라 또 사서 먹거나 다른 걸 먹어보는 편이에요. 당연히 제품보다는 좋은 음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쌓아두고 수집만 하며 아까운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잘 맞고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또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안전하다고 검증된 영양제나 보조식품도 안정성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좋은 제품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해롭고 살을 찌우는 어떤 음식들을 덜 먹을까의 개념을 가지셔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제품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해볼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자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온 기간에 비해 인위적인 제품을 먹은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역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셋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른 근육 운동, 집에서 식재 따라하자. 대략 30대부터 근육은 1%씩 감소하고 60대에는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육이 감소하면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조금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죠. 물론 걷기 운동도 좋지만 사실 걷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어야 해요. 근력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리버트 식구님들 중에서도 6개월 동안 꾸준히 계단을 올라서 어마어마한 건강 효과를 얻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신 사연을 장문의 댓글로 남겨주셔서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면역력 증가, 혈당 조절 능력 상승,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 증가, 뱃살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근력 운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의자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2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테니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무게감 있는 의자 혹은 잘 움직이지 않는 안전한 의자를 준비해주세요. 의자 끝쪽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3초간 버티고 앉을 때 천천히 내려와 앉으면 돼요. 10번씩 3세트를 반복하고 점차 횟수나 세트를 늘려나가세요. 스쿼트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스쿼트 동작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일반 스쿼트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은 역시나 의자에 걸터 앉아 양손으로 옆쪽 의자 뒷부분을 잡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자전거 페달을 밟듯 양쪽 다리를 스치며 번갈아 굴려주세요. 일명 의자 자전거예요. 복부를 긴장시켜 유산소와 근력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동작이고 복부가 당기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점차 발구르는 횟수를 늘려나가세요. 간단한 동작이니 집에서 따라해 보실 수 있겠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해보면 가장 좋고 아니면 틈나는 시간에 해보세요. 작은 습관을 쌓으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지금까지 중년을 위한 또는 중년을 준비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 정리해보자면 잘 먹으라는 의미는 아무거나 자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영양소를 적당히 먹는 것이었어요. 인위적인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먹어온 자연 음식으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뭘 더 먹을까 보다 어떤 걸 더 적게 먹을까를 생각해보는 것.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꼭 하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 따라해보기였어요. 청춘이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라 열정, 호기심, 용기, 희망 등을 잃어버리면 진정으로 늙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정말 엄청 너무나도 고맙습니다.